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혜정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늘빛은 흐리지만 낮 더위는 계속 되겠는데요. 오늘 원주 지역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최고 50mm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낮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 자살률이 도내 상위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자를 방지하기 위해 원주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어떤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지역 내 협업 체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원주시와 환경부가 주최하는 제2회 환경교육주간 행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후 외기와 또 플라스틱 오염 해법을 주제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 전물군경유적회 원주시회가 이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호국 보훈의 달 의의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플랫폼인 기회발전특구 유치전이 본격화됩니다. 정부가 기회발전 특구를 중심으로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데다 시도별로 한 곳씩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양양 등 9개 시군이 지역별 전략산업 지정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저출산 심화로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등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전기료와 최저임금, 법인세 등을 차등 지원하는 경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의 입법이 관철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되는 강원도는 각종 특례 적용과 함께 지역 소멸, 인구 소멸 등의 당면 현안 해결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가 매출 30억 원 이상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가맹 재간을 요구한 가운데 국비 지원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어 강원도 내 지자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 시 할인되는 부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지원이 끊긴다면 할인 비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 자살률이 원주시 인구 10만 명당 약 34명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상위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는 어떤 협업 체계를 진행하고 있는지 원주시 자살예방센터 정미라 자살위기지원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라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소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원주시 자살률이 강원도 내에서 상당히 높은 상황이네요. 우선 원주 지역의 자살 사망자 어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까? 통계청 사망 그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자살 사망자 수는 약 123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요. 전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6명, 그리고 강원도 자살률은 32.7명, 원주시 자살률은 34.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도가 전국 대비
평균 대비보다도 상당히 높고 강원도에서는 또 원주가 높은 상황인데 높은 통계 수치에 좀 사실 좀 당혹스러운데요.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한 수치입니까? 2020년 자살 사망자 수는 88명으로 집계되고 있었는데요. 네. 2021년 자살 사망자 수가 123명으로 집계되었으니까 자살 사망자 수는 약 35명 정도가 증가된 거고요. 그리고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6.5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회적 또 개인적인 문제로 사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성별이나 또 연령대별로 좀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 성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자살 사망자 수 중 남성이 여성보다 한 2배 정도 높았었는데요. 여성의 자살 사망자 또한 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2021년 연령 표준화 자살률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시군 구 비교 대상에서 여성 상위 4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지난 5년간 자살 사망자 수 중 40대나 50대가 전체의 40.4%를 차지하고 있고 60대나 80세 이상은 전국 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예상하고 있는 자살 사망의 위험 지표로는 여자 30대, 60대, 가스 중독, 추락의 자살률이 전국 시 단위 지역 대비 높으면서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살의 동기별로는 뭐 정신적 문제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인 질병, 가정 문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보다는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 자살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50대, 30대 자살률이 높다고요? 네네. 이게 뭐 원주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네. 이전에도 그 전국 자살자 사망자 수를 봤을 때 40, 50대가 대부분을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또 남성 같은 경우에도 여성보다 자살률이 한 2배 정도는 높다라는 거는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조금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최근에는 여성의 자살 사망자 수도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30대나 60대 원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대, 60대의 자살률도 조금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경제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해야 될 그런 나이임에도 이렇게 자살을 한다는 것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 젊은 세대에서는. 자, 이런 자살 사망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주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원주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약 2개의 팀으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살예방팀과 자살위기지원팀인데요. 저는 이제 자살위기지원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 자살위기지원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살예방팀에서는 그 자살예방 환경 조성 사업과 자살유족 원스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살과 관련된 부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자살 대응 역량 강화 사업,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통장 생명사랑 지킴이라는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개선 사업 중에는 번개탄, 추락 방지, 농약사 봉투 배포 같은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자살 예방의 홍보 및 캠페인 관련해서 뭐 숲길 걷기라든지 자살 예방 정책 토론회, 종사자 워크샵 등등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 위기 지원 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일선에서 좀 지원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살 위기 상담을 운영하고, 그리고 또 긴급 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고위험군의 복지 수요를 발굴해서 자원을 연계하고요. 또 자살 시도자 및 지역사회 위기자 사후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죽고 싶은 마음보다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보내는 신호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어떻게 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까?
자살하려는 사람이 이게 죽고 싶은 마음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저희가 양가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삶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자살의 경고 신호를 빨리 알아차려서 적절한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요. 그러려면 자살을 암시하는 경고 신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로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로는 이제 언어적 신호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뭐 자살을 암시하는 뭐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뭐 유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등을 통해서 그런 자살과 관련된 내용들을 뭐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행동적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행동적 신호로는 우리가 보통 그 변화하는 양상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뭐 심리적으로 이전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전과 다른 행동들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들을 보인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유심히 봐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상황적 신호들을 좀 볼 수 있는데 보통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 수면,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직업 관련, 가족 관련 스트레스 등의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것이 자살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하고 전문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 및 연계를 시켜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이런 지인이나 또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좀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와 심적 고통을 듣고 헤아려주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태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는 자세로 좀 들어주어야겠는데 상대방의 고통을 충분히 들어주면 고통스러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은 좀 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고 본인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를 알게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좀 마치 안개가 조금씩 거치듯이 이제 자살만이 유일한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좀 눈을 뜨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충분히 들어주신 후에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자살 예방 상담을 신청하거나 기관에 도움을 청할 경우 연계되고 있는 뭐 지원책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일단은 소방, 경찰이나 행정복지센터, 병의원, 기타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기관하고 좀 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살과 관련된 면담이나 자살 위험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어려움을 좀 평가를 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지역 사회에 이제 연계가 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치료 연계와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경제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뭐 동행정복지센터나 지역사회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뭐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의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그 외에 해당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 등의 의뢰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자살 예방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좀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 자살 예방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들은 저는 역량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의 역할이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범위는 명확하지 않은데 자살과 관련된 모든 의뢰는 한꺼번에 저희 자살예방센터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의 업무가 좀 과중하기도 하고 업무의 범위도 넓고 뭐 한 예로 좀 치료의 필요성은 있는데 강제성이 없어요. 저희 기관에서 개입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담당자의 죄책감도 좀 크고 또 장기 근속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어려움은 많거든요. 알지만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좀 남겨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살이나 정신건강 관련해서 위기 상담 전화는 1577-0199번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번호들이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또 24시간 자살과 관련된 상담 전화는 11393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주시 자살예방센터는 033-746-0198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쉬운 1393번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자살예방센터 정미라 자살위기지원팀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에서 6월 11일까지 제2회 환경교육주간 행사가 진행됩니다. 환경교육주간을 맞아서 원주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환경교육주간 행사 배경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네, 지난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었는데요. 환경부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산에서 1회 행사가 진행됐고 올해는 원주시와 환경부가 환경교육주간을 주최하는데요. 강원도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기후변화 대응 교육 연구센터가 있는 원주가 주최지로 선정됐습니다. 행구 수변공원 일대에서 11일까지 환경교육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또 온라인으로는 매일 오전 10시 명사특강이 실시간 진행되는데요. 특히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특강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또 친환경 생활습관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플라스틱에 붙은 라벨 제거나 친환경 필수템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연예인과 또 영향력 있는 환경교육 명사가 특강을 진행하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 환경과 박진아 주무관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요즘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의 민, 관, 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는 기후위기 플라스틱 오염 해법을 찾아서라는 교육 주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과 녹색 생활 방안을 배워갈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참여형 환경교육과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친환경 실천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학술대회와 정책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환경 관련 정책 이반자와 환경교육가들이 참여했는데요. 어느 때보다 탄소 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한 만큼 이제는 개인이 아닌 단체와 지역과 같은 단체 단위의 움직임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이거를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과 환경 교육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이제 개인 단위가 아니고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지역에서는 지역대로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단편적이지 않고 같이 화합해서 해 나가는 부분 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셔서 그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장에서 프로그램에 또 참여될 수 있다고요? 네, 환경청과 타지 다양한 환경교육센터가 행구 수변공원 일대에서 부스를 운영하는데요.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알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준비됐는데요. 양말 공장에서 양말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양말목은 재활용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리고 재활용 방안을 고민해서 이 양말목을 활용해 가방이나 핸드폰에 달 수 있는 키링 만들기가 진행되고요. 또 수질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오염도를 측정하거나 또 바다에서 발생하는 유리 쓰레기를 활용해 모빌 만들기와 같은 체험 부스가 준비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최소영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수질 분석으로는 저희 측정 분석과에서 생태 독성이랑 탁도 같은 거나 아니면 흙탕물, pH 이런 거를 이제 실험으로 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양말목 공장에서 나오는 양말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 버려져요. 양말이 만들고 나면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재활용을 해서 꽃을 만들어서 키링으로 단다거나 그런 걸 하고 있고
바다에 막 마모되는 그런 쓰레기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환경교육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환경에 관한 퀴즈를 풀고 경품을 받는 온라인 이벤트도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교육주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환경에 관한 심각성과 또 실천 방안에 대해서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자리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 전몰 군경유적회 원주지회가 이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여러 가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전몰 군경유적회 김승은 원주지회장 연결해서 호국 보훈의 달 의의와 또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김승은 지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승은 지회장입니다. 네. 네, 자, 먼저 네. 대한민국 전몰 군경유적회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단체는 1963년도에 설립한 단체고요. 1950년 6.25 한국 전쟁에서 전사하신 전사자의 부모님과 자녀들, 또 1964년부터 72년까지 월남전에서 전사하신 전사자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구성된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또 국가 유공자 유가족으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국가 유공자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국가 유공자 유가족으로서 단체 또 위원장으로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그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네. 희생하신 그 호국 영령들께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족들한테는 정부 혜택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그 현실이 안타깝고 아울러서 그 아버님의 명예도 회복을 해야 되고 우리 또 유족들께도 복지적으로 정부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제작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6일은 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엊그제. 예. 그렇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또 6일 날 현충일에서 여러 가지 추념식 행사도 있었는데요. 이번 그 현충일 추념식 행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요? 원래 그 현충일 추념식은 이제 원주시에도 준비를 하고 저희 보훈단체 회원들이 참석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그 호국 보훈의 달이 오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한 달 내내 그 먹먹한 가슴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한 그 현충일은 이제 그 하루 추념식을 하고 그날만큼 이제 조기를 개항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 행사는 원주시에도 적극적으로 잘 협조를 좀 해줬고 또 우리 보훈 가족들도 참석을 해서 많은 그 아버님을 기리는 그런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주지회 경우에는 원주에서 다양한 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회장님께서는 또 부부의 날 부부상도 수상한 이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그 저희들 그 보훈단체 특히 이제 그 유리 유족 회원들께서는 사실 이 보훈단체라고 하게 되면 통상 이제 정부에서 주는 뭐 수당이나 보상금이나 기타 선물에 등등 이런 것들을 받는 데야만 이렇게 그 좀 이렇게 길들여 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사단법인 작은 천사에 이준규 이사장께서 이제 그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선양 활동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감명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 회원들도 이제 한 달에 10,000원씩 기부하는 작은 천사 기부하는 그런 그 나누어주는 그런 것을 해서 좀 더 보훈 가족이지만 더 기쁨을 얻어보자 이런 생각에서 그 기부를 하게 됐고요. 원주 부부 대상은 이제 그렇게 저도 이제 그 국가유공자 그 유족 회장으로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원주 보훈단체에서 열심히 일도 했고 또 우리 회원들께도 많은 그 복지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 이렇게 일부러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원주시에서 부부 대상을 제가 2021년 2년 전에 받는 바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6월은 더없이 또
분주한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정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제 6월 호구 보내달이 시작이 되게 되면 네. 저희는 이번에 이제 그 사단법인 작은 산소로부터 후원받은 그 침구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첫날 호구 보내다 시작하는 6월 1일 첫날에 저희 회원들한테 기증하고 이제 나누어주고 또 6.25 참전유공자 저희 아버님 전우들 분께도 좀 일부 나누어드리고 이제 이런 행사를 이미 6월 1일 실시를 했고 이제 현충 행사와 더불어서 6월 13일에는 서울 대전 현충원을 참배하는 행사가 있고 6월 25일에는 6.25 기념식을 참석하게 되고 또 6월 29일에는 서울 현충원 그 선영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월 호구에서 사실 많이 바쁜 달이기도 하고 활동 부분이 상당히 넓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뭐 향후 활동 계획이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호구 보내달이면 참 그 아쉬운 달이기도 하고 참 이제 마음이 좀 아픈 달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그 6.25 때 아버님을 잃고 한평생 70년 가까이를 한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전몰국 유적에 많은 수원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호국영령님의 아버님을 명예회복하는 그런 그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또 회원들께는 복지율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정책으로 보훈의 희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족 가족으로서도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자, 올해도 좋은 일정 잘 소화하시길 바라겠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네. 전몰군경유족회 김승은 원주치 회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